박 공동 비대위원장께서는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워왔습니다. 성범죄 대책 및 여성 정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옆과 청년의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586 정치인의 용태를 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팬덤 정치 끊어내야 합니다. 최강욱 의원 봐주자라는 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 신속히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개인의 교육 가치겠죠. 그렇죠.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상황 아닙니까?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예정에 없었던 사과 기자회견, 여기에다가 또 586 용퇴론까지 꺼내면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내부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박지원 위원장, 지난 1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영입했던 인물이죠.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던 대학생 기자 신분이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박지원 위원장은 대선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었고, 또 두 사람은 마지막 유세에서도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자, 우리 지현 씨 왔으니까 보고 싶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현 씨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재명은! 이게 인터넷에 보면 그 가혹한 성착취물 영상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현 씨가 그걸 독하게 찾은 거 아닙니까? 밤새 저는 친구들한테 전화할 거예요. 이재명 제발 좀 뽑아달라. 이재명 안 뽑으면 나 죽어. 이렇게 전화할 거예요. 이런 절박한 마음을 분명히 우리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가보자고 이재명 화이팅!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한 민주당이 2030 여성 지지층들을 상당히 많이 끌어모았다는 평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이 사실, 이재명 이 후보가 본인이 영입한 박지원 위원장이 코너에 몰린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후보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관련 질문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야 되시거든요.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네. 예. 저는 뭐 일선에 나와 있는 책임자라서 예.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아하. 또 앞뒤 전후 맥락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내부의 선거의 기획이나 어떤 선거의 집행이나 당무나 예. 이런 건 전혀 제가 내용도 모르고 실질적인 내부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자, 앞서 저희가 대선 때 박지원 위원장과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그래서 영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두 사람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려있는 박지원 위원장의 상황을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상황이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참 난감하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박지원 위원장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면 이거 나중에 저기 지방선거 결과 안 좋으면 결국 당 중진들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네. 당 차원의 문제로. 그럼 결국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책임을 쓱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또 이재명 후보가 발탁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를 이건 다 옳다. 뭐 당에서도 이거는 꼭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사실 당 내부에서 지금 이 박지원 위원장의 이 선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 입장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저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와 관련된 얘기를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네. 그럼 이제 2030 여성들 표심은 또 어떡할까요?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네. 대략 공감하지만 더 이상의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 정도로 네.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길이 다 드러나 있다고 보는데요. 본인이 그 길을 갈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 되겠죠. 사실 네. 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박지원 위원장의 모든 말을 다 공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대체로 이런 지적들은 올바르다. 그리고 당에 필요한 얘기다. 이 정도에서 좀 크게 틀을 잡아준다면 본인의 인천 계양을 선거에서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이탈해 나갔던 2030 여성들을 다시 모으는 역할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SNS에서 박지원을 지켜라 해시태그가 번지고 있는데 제가 몇몇 리트윗이 많이 된 글을 클릭해서 봤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그 프로필들도 본인이 이재명 지지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딸과 같은 박지원 비토하는 이재명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지층에서도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이것저것 이제 살펴본다면 사실 개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민주당을 찍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전체 지지층에서도 아주 다수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가야 될 길, 이재명 후보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하지 않은가. 네. 박지원 위원장이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그 깃발과 선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민주당에게 이로운 길일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저렇게 좀 선을 긋고 살짝 발을 빼는 게 그냥 유일한 방법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는데요. 네. 근데 저는 한국 정치가 좀 현재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리더급에 해당하는 인사들,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현 대통령도 그렇고요. 좀 양쪽으로 이렇게 지지자들이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상황에서 그냥 두고 보고 있다가 나중에 나서려고 하는 그런 게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권성동 대 한덕수의 싸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이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할 건가? 똑같이 해가지고 전현직 대통령 넘어설 수 있을 건가? 이거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중권 전 교수는요, 박지원 위원장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었죠. 진중권 전 교수가 이재명 후보의 라디오 발언에 대해서 무책임해 보인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은 당내에서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지원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든지 대답을 안 하고 좀 딱 회피하시는 모습이 조금 실망스럽네요. 이분의 문제 제기는 살아있다라든지 그래서 양쪽을 다 살려준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나가버리시는 게 조금 무책임해 보이네요.